주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신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안 근방의 중국 도시들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신양과 루어양 그리고 카이펑 탐방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시엔양 박물관입니다. 한자어로 함양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로 시황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도입니다. 시엔양은 기원전 350년 중국시대 진효공이 시엔양을 도읍으로 정해 도성을 쌓은 것이 시초입니다. 기원전 246년 즉위한 진왕영정은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하면서 대체할 호칭을 만들었는데요. 사망오제의 글자에서 딴 황제를 처음 만들었으니 그가 바로 시황제입니다. 시황제는 천하 통일 후 시엔양으로 인구를 이동시킴으로써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하는데요. 270여 개의 궁궐을 세우고 아방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시황제의 무덤인 친스 팡디링입니다. 시황제는 죽어서도 수도 시엔양을 통치하길 바랬는데요. 이를 위해 시엔양을 분단 지하 궁전을 조성하였습니다. 시황제는 만리장성 건설과 함께 38년간 7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무덤을 조성했다는 사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5년 후 시황제는 무덤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어버렸는데요. 3년 이후 2세 왕제 호해는 여러 동물과 시황제의 후궁, 그 자녀들, 그리고 인부를 순장시켜 무덤 공사를 끝마칩니다. 이후 시황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하들과 군대를 흑인형으로 제작했으니 그것이 핑마용입니다. 보병, 궁병, 전차병, 장교 등의 군인은 8가지 복제틀을 기본형으로 삼아 수염 등 세부적인 변화를 주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는데요. 현재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서만 병용 8천여 점, 전차 130개, 말 520점이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은 갱도에 이보다 더 많은 부장품과 흑인형이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죠. 진시황릉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내부 모습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발굴 기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손들이 발굴하여 그 원형을 천천히 복원할 것을 강조한 저우안 라이의 지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악의 발굴이었던 무령왕릉 발견 당시 문화재 훼손이 심각했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진시황릉 발굴과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복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루어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양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지요. 루어양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하나라 시절부터 4,000년 동안 함께한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루어양은 넓은 평야를 보호하는 원형의 산악지대, 황하 낙수가 흐르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천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1586년 동안 고대, 하상주, 후한과 삼국시대의 위, 서진, 북위, 수나라, 5대 10국 시대의 후당까지 무려 13개 왕조가 도읍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루어양은 소설 승북지연이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후한 말기 반동탁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동탁은 낙양성을 초토화시킵니다. 이후 헌제를 옹립한 조조는 허창으로 임수수도를 정하지만 아들 조비는 다시 낙양으로 천도하며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루어양 사람들은 동시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조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한편 조조는 생전에 유비의 동생인 관우를 흠모했다 하는데요. 오나라 손권이 관우를 죽이자 유비의 복수가 두려워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손권의 계책을 간파하고 평소 관우에 대한 존경심으로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는데요. 그래서 이곳 관린에 관우의 두상이 묻혀있다 합니다. 끝으로 루어양 북쪽에 북망산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죽는 곳이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상여소리에도 등장하는 북망산천인 북망산은 원래 역대 왕후 장상들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에 끌려온 백제 의자왕, 연기소문의 아들 연남생, 흑지상제 등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도 묻혀 있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룽번석굴입니다. 분황의 막국을 맹강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석굴로 유명한 룽번석굴은 민단북조 시대 불교 예술을 구치로 손꼽히는 문화유산입니다. 남북조 시대 중원을 지배한 유목민족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이 곧 부처라는 논리로 부처의 권위를 빌려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왕실의 안녕을 비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룽먼 대불처럼 거대한 불상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룽먼 석굴은 493년 선비족의 부귀 효문제 때 처음 만들어져서 송대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쳐 조성되는데요. 총 2345개의 석굴과 감실, 11만여 개의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북위의 것이 30%, 당나라의 것이 60%를 차지합니다. 그중 규모가 큰 펑셴스의 노사나불은 당나라의 여왕제 특천무후를 모델로 삼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불교를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자신의 화장품 살돈인 2만관을 헌납했다는 역사서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석굴은 우리에게 고분벽화와 함께 오래전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당시 부처가 되고자 했던 역대 왕실의 희망이자 극락세계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카이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이펑여거 마오칭텐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북송이 쓰였던 카이펑은 베이징, 난징, 시앙, 루어양, 항저우, 안양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7대 고도 중 하나입니다. 청백리의 대명사 포증은 송나라 인종 때 개봉 부윤을 지낸 명대상으로 명판관으로 알려진 판관포 청천의 실존 인물인데요. 가난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사대부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송나라 관리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인해 청백리로 칭송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기득권층에게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당했으나 중원 각지의 무림 고수들이 자원해서 모여들어 포증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포증을 지켜주는 칠엽 오이는 판관포 청천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칭밍샹허위엔입니다. 북송의 화가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어도를 재현한 테마파크인데요. 24시간 상점들의 불이 꺼지지 않아 불야성이란 단어의 유래가 된 상업 도시가 이곳 카이펑이었습니다. 중국의 북송시대는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 역사상 역대급의 용성과 호화를 누린 시대입니다. 분열된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한 송나라는 서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폐허를 딛고 완전히 부활하였는데요. 당시 카이펑의 인구만 무려 130만 명으로 시장들은 세계 최초로 24시간 영업 개념을 등장시킬 정도로 번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리학이나 산수화 등 사상과 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 1억 명을 넘는 시기도 북송 때였고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적극 생산해 대중국 무역의 주된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수도 카이펑이 있었고 이를 보여주는 작품이 청명상하도와 동경몽화록이 되겠습니다. 잦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과 탐관오리의 끊임없는 수탈로 북송 말기 쇠락과 함께 카이펑은 몰락했는데 이를 배경으로 삼는 고전소설이 수호전인데요.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도 즐겨 읽은 수호전. 수호전 속 108영웅의 이념인 제천행도에서 그려지는 송나라의 이상향은 지금의 중국 인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세계이며 카이펑의 번영은 세계 속 중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염원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시안 시내를 떠나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시안은 셴양, 뤄양, 카이펑과 함께 중국 역사의 중심을 담당한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통해 찬란했던 과거 역사 속 중국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시안 사건과 한국 광복군들의 활동 흔적을 통해 일제에 맞선 한중 두 국가의 투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시황제의 지하궁전, 로마 속굴에서 보여준 극락세계, 불야성, 카이펑 등 중국인들이 남긴 이상세계를 참고해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유익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드리며 다녀오는 진효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을 위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